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을 단장입니다. 빠르게 시황해보고 차트를 확인 한번 해볼게요. 바이든 대통령과 매커시 하원 의장은 3차 부채 한도 협상에 성과 없이 끝났어요. 디폴트는 없다. 또 2차 전지의 리드 종목인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조금씩 다시 반등을 하는 것 같은데, 공매도 부담이 많이 커가지고 대규모 공매도 잔량이 엄청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에코프로는 9,800억 정도, 에코프로 BM은 7,800억 정도의 공매도 부담이 쌓여가지고 쉽게 접근하기는 힘든 것 같다.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은 결렬이 됐지만 앞으로 디폴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1개월물 단기 국채 금리가 5.8%로 사상 최고치로 갱신을 했어요. 국채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된다는 뜻으로 어제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다시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더나, 화이자 등등 많이 치고 올라오는 중이고요. FOMC를 앞두고 환율이 강세가 진행될 확률이 높은데, 일단은 환율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제가 예전에 그려드린 차트인데, 요 추세선, 초록색 추세선이 중요 지지 저항이 되는 맥점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꾹꾹꾹꾹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원화 강세로 이어지는 상황이겠죠. 환율만 봐서는 이제 우리 주식도 정상화가 될 확률이 높은데, 코스피 200 차트를 보시면 여기에 딱 걸려있어요. 지금 여기 중요한 맥점이 여기 고점에 어제 도지 캔들과 함께 딱 걸려있어요. 이 상승을 하는 구간에서 도지 캔들이 나왔다는 뜻은 자동차가 막 달리다가 끽 서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변곡의 신호 중에 하나가 도지 캔들이고, 여기 추세 상단에 한번 걸려서 저항선에 걸렸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매도를 볼 수가 있겠고요. 봐도 많이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그래도 한 스윙으로 인버스를 잡는 것도 좋은 자리죠. 하지만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저희 추세선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여기 추세선을 제껴버리니까 큰 상승으로 이어졌죠. 그죠? 그러면 요렇게 만약이라도 나스닥이 여기에서 반등을 계속 치고 못 올라가고 추세선을 이렇게 제껴버리면 큰 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인버스를 잡더라도 나스닥이 여기에서 지지가 계속 나오면서 상승을 이루어지는지, 여기 밑을 들어가는지 보고 손절에 대한 대응을 좀 해보셔야겠죠. 나스닥은 강한 상승장 나와 있고요. 우리 선물 차트를 보시면 선물 차트는 코스피 200 차트랑 살짝 달라요. 아직 요 선엔 닿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3분봉 차트에는 좀 이쪽에서 지지가 나와서 조금 살짝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고, 10분봉은 예전역에 다이버전스가 뜨면서 하락에 대한 신호가 나왔죠. 점은 상승을 하는데 RSI의 고점은, MACD의 고점은 하락을 하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고, 여기 이 일봉에서 도지 캔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하락 추세로 지금 이어지는 상황이다. 30분봉으로 보시면 다이버전스가 떴고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점이 좀 내려가고 있는 하락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338.95니까 339.0에다가 손절 컷 대응을 하시고 인버스를 좀 들어가시면 그래도 5% 이상이라도 먹으면 좋은 거니까. 38이랑 하프죠. 하프 382, 둘 다 반등이 나올. 아무튼 하프가 진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정리하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오면 여기에서 한 70% 정리하고 이렇게 오르면 다시 판 거 다시 사고, 여기에서 완전 정리하면 인버스로 한 10% 정도 먹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나스닥의 상승으로 큰 상승으로 이어지면 바로 컷 보셔야 되고, 자신있게 하방 보는 자리는 아니에요. 자신있게 하방 보는 자리는 조금 더 요정도 350 이상 올라오면 그때 자신있게 하방 보는 자리입니다. 옵션까지 한번 봐볼게요. 옵션을 보시면 콜옵션이에요. 분봉으로 이렇게 매집을 한 4일 5일 하고 콜옵션으로 많이 해드시고, 여기에서 M자 파동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중이죠. 그러면 콜옵션이 다시 콜매도
매물대도 치고 여기에서 다시 모아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풋옵션은 지금 이렇게 매집을 중이죠. 매집 중이죠. 근데 기관이 풋옵션 매수가 강하고 웨인은 별로 풋옵션을 안 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웨인이 수급이 없기 때문에 풋옵션을 강하게 보지는 않는 겁니다. 일단은 한 4일에서 5일 정도는 풋옵션에서 더 매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 며칠 정도는 이번 주까지는 여기 선물 차트에서 옵션 양매 도장으로 좀 빌빌 기어야 돼요. 빌빌 기다가 어느 정도 풋옵션이 만들어지면 한번 빵 주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빵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좀 미래를 그려드리면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제가 바로 여기에서는 큰 하락이 안 내려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매물대 분석 차트로 확인해 보셨을 때 여기가 엄청난 매물대가 엄청 많은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은 일봉 차트로 한 몇 년치를 봐도 17년부터 봐도 19년부터 봐도 지금 21년부터 봐도 여기는 엄청난 매물대 자리인데요. 이 매물대를 결국엔 매수와 매도가 싸워서 결국에는 이기고 지지받고 올라간 자리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이 힘든 매물대 싸움을 강한 매수세로 들어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빠지는 거는 엄청 힘든 거예요. 그죠? 하지만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많은 매물대가 있었던 자리인데 이렇게 해서 한 이쯤에 한 여기 오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매도의 그 아군들, 매도의 친구들의 힘을 모아서 가야 나도 한 방에 못 뚫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하락 추세였는데 상승 추세로 가려면 이렇게 돌리고 돌려야 상승으로 가는 거지. 바로 V자 반등으로 가기는 엄청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야. 이게 하락 추세고 여기서 살짝 보합이 나왔죠. 이제 상승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상승해서 하락으로 가려면 조건이 여기에서 이렇게 보합이 나오고 돌리고 해야지 큰 대세 하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차트상에는 일목구름도 양호히 나오면서 밟고 있고 이제 큰 상승 구간으로 접어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지만 지금 여러가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아직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이나 금리가 아직 동결 혹은 인하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돌리고 하면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건 아직 좀 먼 미래니까 우리는 앞으로 1주, 2주, 한 달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수익 매매 3, 4일 정도 여기에 인버스 자리는 나왔다. 하지만 나스닥의 강한 상승이라든지 옵션의 매집 형태를 봤을 때는 이렇게 밟고 한 번 더 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컷 없는 매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1파가 생성될 줄 알았지만 1파가 아니었죠. 왜냐면 여기에서 피보나치로 7, 8이 이상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거 파동에서 카운팅 하다가도 제외되는 겁니다. 카운팅으로 제외되는 거예요. 피보나치는 후행성이라서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모든 게 다 후행성이에요. 선행은 결국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표의 후행성 지표를 다 종합을 하고 확률에 맞게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M자 파동이 나왔다. 그러니까 하모닉 패턴으로 파동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는 유의미한 파동이 나온 거죠. 1파, 2파 이렇게 해서 이게 3파가 될지 이게 3파가 될지 그죠? 아니면 1파, 2파 3파 이게 4파, 5파로 쏘고 죽을지 이거를 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이게 1, 2, 3, 4, 5 해서 3파 연장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3파 연장으로 나오면 상승이 좀 많이 길어지겠죠. 4파 나오고 5파가 좀 더 길게 쏠 거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아닌 이쪽까지도 쏠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이 매물대 정도는 봐야 그 다음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하락이 나오는 거지 지금 바로 추세가 꺾여서 대세 하락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 드리면 인버스 들어가는 매력적인 자리에 왔지만 나스닥이나 환율이나 옵션의 형태를 봤을 때는 큰 하락으로 떨어지지는 않고 바로 더 쏠 수도 있는 거니까 무조건 컷 조심하게 두고 진입을 하자. 그리고 요 파동에 대한 하프 정도만 좀 드시고 그러면 잘만 하면 10%까지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적인 큰 흐름은 상승
큰 구간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위주로 하시는 게 좋다. 나중에 큰 인버스로 좀 크게 먹을 자리 20% 이상 30% 먹을 자리는 좀 더 많이 올라와야 된다. 그 전까지는 큰 하락은 조금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금융시장을 지켜봐야겠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